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자 하는 당신은 성숙한 분입니다. 오늘도 소설선 중 토정 이지암님의 할아버지 이진사가 죽음을 맞이한 후 사후세계로 가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구름에 걸린 다리 하나.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저 멀리 앞으로 아득한 실 같은 것이 보였다. 그것은 실이 아닐 수도 있었다. 성게의 안목으로는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이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멀리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인간으로 있을 때처럼 멀리 아스라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일까? 길인가? 그랬다. 길이 보이고 있었다. 길의 의미가 새삼 다가왔다.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았다. 길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저 길은 누구인가가 지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내가 가보면 어떤가? 그래, 가보자. 이진사는 서서히 저만치 보이는 길의 입구로 내려갔다. 가려고 마음을 먹자 움직여지는 것이 꼭 인간으로 있을 때 천천히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 길의 입구는 좁았다. 한자 정도의 넓이인데 다리는 단단해 보였다. 허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의 저 멀리가 공중에 걸려 있었다. 구름과 더불어 공중에 걸려있는 다리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수만리는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왜 나의 눈에 뜨인 것일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네. 자네는 지금 자네의 자리로 가는 것일세. 저의 자리라니요. 더 이상 말이 들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이던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구름에 걸린 다리 하나만 보이고 있었다. 끝이 없는 다리. 이 다리를 건너야 자신의 길이 있다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건너가야 할 것이었다. 가보자. 가서 나의 길을 찾으리라. 길이 멀었다. 성계에서 이 정도라면 엄청난 거리일 것이다. 언제나 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길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계와는 다른 길인 것 같았다. 성계란 마음먹는 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헌데 이 길은 보일 때부터 그것이 아닌 것이다. 성계의 다른 부분과는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자신이 없었다. 이 길은 무엇인가 다르다. 성계에서의 길이지만 속세에 있는 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무엇인가가 마음을 가라앉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이 두려움인가?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다.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이 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지 않는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대답이 들렸다. 그런데 지금은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성계의 일부로 존재하던 전의 입장과는 달라진 것 같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머리 위와 다리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기운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운줄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과연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이진사는 다리의 초입을 향하여 천천히 발을 옮겼다. 얼마 건너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좁아 보였다. 아니, 이렇게 좁은 다리는 아니었는데 어느새 한 뼘도 안 되는 좁은 다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앞으로 갈수록 다리가 아닌 줄타기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실처럼 보였던 것인가? 이렇게 좁은 다리를 과연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바람이 안 불지만 바람이 분다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보이고 있는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 아래는 무엇이 있을까? 속새일까? 속새는 무엇을 통하여 내려다볼 수 있을까? 이 다리에서 떨어지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전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속새에서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었다. 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인가? 기운줄이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무서울 것인가? 떨어진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며 떨어진다 한들 또 성계가 아닌 것인가? 이진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길이 한 뼘 정도로 넓어졌다. 마음먹기에 따라 길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것 같았다.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자신이 떠나온 자리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냥 앞만 보고 가야 할 것 같았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아득히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었다. 멀리 바다에 떠있는 섬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한 것이 보이고 있었다. 바다 위에서 수평선에 보이는 섬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구름 위로 솟아있는 그 섬과 같은 모양은 끝없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저렇게 멀리에 있다면 얼마를 걸어야 할 것인가? 성계에 있다면 마음먹기에 따라 단숨에 달려갈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서 가야 하는 것이었다. 인간으로 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이렇게 걸어서 다녔던 것이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리만 보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되는 것은 해가 지지 않는 것과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이었다. 인간으로 있다면 이 정도 먼 거리를 맨몸으로 걸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래도 성계이므로 인간의 속도로 걸어간다고 해도 도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었다. 이진사는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가야 한다. 이 길은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는 나의 길인 것이다. 가자. 힘내서 걷자. 길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했다. 좁을 때는 한 뼘도 되지 않다가 넓을 때는 간신히 옆으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건너간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체가 걸어간다면 다른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다. 기체가 걸어간들 무슨 발자국이 남을 것이며 다른 흔적이 남을 것인가? 아무런 자국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길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간 것일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은 아닐세. 다시 선인의 말이 들렸다. 지금까지 한동안 왜 말씀이 없으셨는지요? 그곳은 대화가 불가능한 구간일세. 혼자 마음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지. 건너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언도 구할 수 없을 것인가? 그러하네. 성계의 모든 일은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라서 중요한 일에 닥쳐 누구의 조언을 구하는 일은 현재 자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세. 그랬었구나. 건너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그 시험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 자네가 결정을 잘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일세.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과정이 전부 끝나기 전에는 해답을 알 수 없지. 그렇구나.
나는 지금 시험 중이구나. 지금부터는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의 결정으로 가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가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기를 기원해도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라도 가야 할 것 같았다. 간다. 혼자서 간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모두 나 혼자의 힘으로 해낼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이진사의 기체가 가벼워졌다.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었다. 아마도 2배는 빨라진 것 같았다. 이런 생각 한 번에 이러한 효과가 나다니. 마음먹기에 따라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 성계의 일이었다.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가려 했다면 몸이 무거워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말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잘 생각한 것이네. 자신의 내부에서 말이 들렸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나 아닌 또 하나의 나인가? 그러나 혼자 가보려 마음을 먹었으므로 다른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